번째 방송입니다. 2017년 2월 마지막 날 2월 28일 방송입니다. 벌써 21번째 방송입니다. 네, 다들 오늘 하루를 어떠셨어요? 거의 날씨가 완전 봄이에요, 봄. 제 아는 지인분께서는 오늘 낮에 덥다고 반팔 입고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감기 걸립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뭘 오래 기다려요? 저를요? 아니면 봄을요? 봄을. 그쵸, 올겨울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아, 저를요? 저를 왜 오래 기다려요? 뭐 일주일마다 매주 오는 건데. 자, 하여튼 오늘 방송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좀 길게 준비했기 때문에 빨리 시작할게요. 네, 첫 번째 코너 뉴스 브리핑 코너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충남도, 충청남도, 충남도에서 올해 중소기업 무담보 기술 혁신형 정시 자금을 지원했는데요. 신청 접수 1개월 만에 계획된 500억 중에서 108억 원이 지원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자금이 필요했던 거겠죠? 네. 기술혁신형 기업 지원제도는요,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력이 열악해서 창업 후에 정착화 단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벤처기업들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합니다. 기술혁신형 경영 안정자금이군요. 아, 이런 거 있으면 참 좋은데. 제 멘티 기업들 중에서도 이런 기업들이 꽤 많아요. 얼마 줬을까요, 이 기업들한테? 업체당 10억 원 이내에서 2년같이 일시 상환하면 2년 동안은 이자만 내고 일시 상환을 해야 하는 연리 2.5%의 이자를 도에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와, 일시 상환이면 2년 안에 그 10억 원 이내에서 그 융자된 돈을 갚아야 하는, 음, 그래도 뭐 2년 뒤에 이 정도 갚을 수 있을 정도면 정말 좋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무담보 기술혁신형 자금들을 보시면요. 어떤 회사들이 될까요? 기술, 충남도 소재 기업들 중에서 벤처기업, 특허기업, 이노비즈 기업 등 기술력을 갖췄다고 증명이 되는 기술혁신형 기업들 대상으로 지원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유사한 사업들이 나올 테니까 많이들 관심 갖고 계시다가 관련이 계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로 담보가 없이 기보와 신보에서 평가를 거쳐서 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그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 지원해주는 거니까 담보가 없어도 예, 벤처기업은 하고 봐야죠. 예, 벤처기업은 융자 지원도 많이 있고요. 세제 혜택도 많고 좋은 점 많이 있습니다. 예, 벤처기업은 무조건 가셔야 합니다. 네. 다음 뉴스는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TR이라고 하는데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는요. 중소기업들의 해외 규격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을 지원했네요. 아, 이렇게 이름이 어려워.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에서 중소기업 참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 사업이니까 중소기업 참과 함께해서 중소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기 위해서 규격을 인증을 받아야 하면 좋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해외 규격을 인증하는 걸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었나 봐요. 수출 여건을 갖추고 있어도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해외 규격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험 인증비, 공장 심사비, 컨설팅비 등의 소요 비용을 전부가 아니고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올해는 COC 분야에 80억 2천만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약 450개 업체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DOC 분야에는 23억 8천만 원 규모로. 와, 어려워. 초콜릿 감사합니다. 예, 이거 먹고 싶어. 아, 먹는 초콜릿 줘야지. 다음 뉴스는요. 이번엔 부산 소식입니다. 부산시에는 중소기업 수출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실시합니다.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고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서 부산에 있는 기업들이 수출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출입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 회수하지 못할 경우에 손실을 보상해주는 무역보험제도에 대한 보험금을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부산지사를 통해서 부산시가 보전해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지원 대상은 연간 수출 실적이 약 2천만 달러 이하인 부산 소재의 수출 중소기업, 부산에 있는 수출 실적이 2천만 달러 이하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 원까지 보험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2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총 사업비가 1억 5천만 원이래요. 뭐야, 초콜릿 두산 갑니까? 백두산? 네. 다음 뉴스는요. 저희 고향 옆 동네네요. 제 고향이 충북 옥천인데요. 바로 옆에가 충북 보은입니다. 보은은 네, 저희 그 큰고모님이 사신 동네죠. 네. 충북 보은군에서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차 보전하는 것을 2차 보전 사업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예. 상가연합회님 소상공인 맞죠? 아 참, 근데 상가연합회님 연합회 그 상가 그 끝났다면서요? 2차 보전이 뭐냐면요. 이자 차익을 보전해준다는 겁니다. 역시 당당님 빠르죠. 소상공인 관련된 자금들을 이렇게 사는 사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중소기업청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있고 소진공이라고 소상공인진흥공단도 있으니까 소상공인진흥공단에 나오는 사업들을 잘 살펴보시면 상가연합회님도 보실 만한 사업들이 꽤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충청남도 보험관에서 진행된 이 사업은요. 선정이 되면 대출금의 연 2% 내의 이자를 3년간 최대 3년간 지원해준대요. 네. 다음 뉴스는요. 복사가 됐네요. 다음 뉴스는요. 정실미 소식입니다. 분식점 지원 사업이요? 분식점 지원 사업이라고 따로 있겠습니까?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있겠죠. 정부 그 정치자금은요. 딱 분식점은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분식점을 맞춰야 합니다. 네. 아쉽게도 상가연합회님이 교육 신청 안 하신다고 하신 건지 못 하신다고 하셨는지 못했는데 3월 8일부터 2017년 제3차 기업 R&D 지도사 및 실무자 양성 지원 사업을 실시됩니다.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제2차 2월달 교육이죠. 2월달 교육 2차 사업은 다음 주 월요일날 교육이 끝난다고 합니다. 3차 사업엔 또 제 아는 선배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매 기수마다 한 명씩 제 지인을 넣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서울 남부지부의 융성을 위하여. 어차피 매달 교육사업은 실시하니까요. 연합회님 요리 다 하고 나서 그 요리 교육 다 끝나고 나서 자금이 좀 모이면 또 기업 R&D 지도사도 한번 따보세요. 가가지고 분식점도 하시면서 옆에 있는 가게들 자금 받아주면 최소한 분식점 월세는 충분히 냅니다. 다음 순서는 기업 소개 코너입니다. 오늘 소개할 기업은 미소라는 기업인데 미소 홈클리닝 오토 서비스예요. 오토 서비스가 뭔지 아시죠? 오프라인 투 온라인, 온라인 투 오프라인. 그러니까 온라인의 고객을 오프라인의 고객으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죠. 그죠?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 상가 연합회님 음식점 시작하면 맛집 찾아주는 어플 아니면 배달의 민족 배달해주는 음식 배달해주는 알려주는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회원을 모아서 오프라인의 매출로 연결해주는 서비스잖아요. 그죠? 홈클리닝 오토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집을 청소해주는 이사를 하고 나서 집을 청소하거나 집 청소가 필요한 사람들을 모아서
청소를 해주는 업체들 매칭시켜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업체고요. 얼마 전에 제가 배용준 씨가 투자한 업체도 홈클리닝 오토 서비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런 류의 서비스를 미소라는 회사에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게 뭐냐면, 얘네가 그전에는 일반적인 청소만 하다가 이제 이사 청소를 정식으로 출시했대요. 딱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이 가운데 계신 분이 대표님인데요. 대표님이 살짝 한국분 같지 않은 듯한 느낌이 살짝 있죠? 홈클리닝 오토 스타트업 미소라는 회사는요, 대표가 빅터 칭, 왠지 중국인 같은 느낌? 빅터 칭이라는 대표님이 계신 미소라는 회사가 3월부터 이사 청소를 정식 출시한다고 합니다. 미소는 2015년 8월에 설립을 했고요. 안녕하세요, 제춘아지님. 모바일로 보시나 보다. 2015년 8월에 설립해서 간편하게 예약하고 품질 높은 가사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왔고요. 이사 청소 문의가 많아짐에 따라서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합니다. 네. 뭐 대부분의 오토 서비스가 그렇지만 청소하고 나서 그 고객이 그 청소팀에 대한 평가를 해가지고 그 평가를 보고 이 팀은 청소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주는 빅데이터 기반의 데이터를 서비스를 하고 있답니다. 현재 미소의 서비스 이용 가능 지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일대입니다. 아직은 이제 청소팀이 지방에는 많이 없나 봐요. 저희 협회에서도 그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묵히고 있는 오토 서비스가 하나 있거든요.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얼마 전에 알게 돼가지고 협회장한테 통해서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 열심히 그 오토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업체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주인을 만나게 해서 서비스 운영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3월 한 10일 정도 지나고 나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연합회님 하시려고? 아직 안 돼요. 아직은 주인을 찾기 전까지 비밀이야. 뭔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이긴 한데 굉장히 괜찮은 아이템이거든요. 뭐 상식적으로는 분식 사업보다 훨씬 더 규모가 있는 사업이고 돈도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주인만 찾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후보를 한 2명 정도, 3명 정도 갖고 있고요. 이번 주 목요일날 한 업체 만날 거고요. 목요일날 한 업체 만나서 얘기해보고 그 업체가 별로 관심이 없으면 다음 주에 한 2개 정도 업체 만나서 3월 10일 전에 결정할 거고요. 안 되면 제가 하죠. 뭐 저도 법인 있으니까 제가 되고. 네. 다음 순서는요. 우리 상가 연합회님이 제일 기다리셨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입니다. 연합회님, 정신미 카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카페 그 게시판 좀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서 보셨냐고요? 들어가서 좀 보셨어야지. 어디서 어디에 있는 내용이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 다 알려드려도 바쁘셔서 못 찾아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방송에서 소개하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일까요? 짜잔! 신기술 인증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사실 질문 내용은 좀 더 길었는데요. 이제 신기술 인증이라는 NET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NET를 통해서 이분은 이제 조달 품목에 등록을 하고 싶어서 질문하셨던 분인데 이제 답변이 이런 거였죠. NET 인증을 왜 받으려고 하시는지요? NET 인증을 획득한 후에도 별도로 신기술 적용제품 인증 NEP라고 하는 적용제품 인증을 또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조달청에서 그러니까 나라장터에서 이제 정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제품으로 선정이 될 수 있는 거죠. NET 인증을 받게 되면 우선 구매 대상은 되지만 의무 구매는 되지 않기 때문에
조달 등록을 통해서 뭔가 그 매출을 10배 이상 늘리고 싶으시면 NEP를 꼭 하셔야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있는 분들 중에서 NET, NEP를 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 지금 의무 구매는 꼭 사야 하는 거고 무조건 사야 하는 거고, 우선 구매는 살 거면 이걸 먼저 사라는 추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 당당님이 말씀해 주시네요. 그죠? 예를 들어서 상가 연합회님이 만드는 떡볶이가 우선 구매 대상이 되면 무조건 그 떡볶이를 무조건 사야 해요. 이 공공연에서 무조건 사서 먹어야 해요. 얼마 정도를. 우선 구매 대상이 되면 뭐 기왕에 살 거면 떡볶이 먼저 검토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산점이 주어지는 거고 의무는 의무 구매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공기관에서 구매할 만한 제품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컴퓨터, 프린터. 예를 들면 떡볶이를 누가 의무 구매합니까? 차라리 이런 건 가능. 핸드폰 보조 배터리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핸드폰 보조 배터리 같은 걸 만들든가, 핸드폰 충전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이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많이 쓸 거니까 예, 보조 배터리 가능하다네요. 오, 이거 괜찮은데? 저희 그 예비 멘티 기업 중에서 보조 배터리 하는 곳이 있는데 NEP 인증 받게 해가지고 대박 나게 해야겠네요. 아니면 아예 제가 만들까요? 그것도 괜찮겠네. 예. 핸드폰에 핸드폰 핸자가 아니고 쫄딱 스마트폰 보조 배터리 됐어요? 내가 물건 팔아준다니까 얘기도 안 해주고. 재고 처리해서 재고 처리. 다음 질문은요. 서면평가에서 탈락했을 때 무엇을 점검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앞에서 했던 방송들 중에 보면 서면평가에서 꼭 지켜야 할 것들 얘기한 것들이 바로 이건데요. 서면평가에서 탈락이 됐다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일단 사업 신청서를 잘 작성하지 못했을 경우, 예를 들면 쉽고 간결하게 쓰지 않았거나 스토리텔링이 없거나, 그러니까 기존의 기술이 뭐가 나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개발했다라는 이런 그런 스토리텔링이 덜 됐거나, 대외적으로 이걸 개발했을 때 어떤 대의 명분이 있다는 거를 대외적으로 명분을 만들지 못했거나, 이런 경우에 탈락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스토리텔링이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존의 핸드폰은 이런 부분이 나빠서 기존의 핸드폰은 이런 게 나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개선을 해서 만들면 훨씬 더 많이 팔릴 수 있고 뭐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냥 뭐 핸드폰 새로 만들겠다라는 얘기보다 핸드폰 핸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보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 주는 것들이 스토리텔링인데요. 사업 계획서 쓸 때도 이런 스토리텔링의 기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개발하려는 기술은 기존에 있는 기술의 나쁜 점, 기존에 있는 기술이 악역을 하고 봤을 때 제가 만드는 기술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이런 기술이 기존에 있는 악역을 어떻게 하고 갈등 요소를 이제 그걸 개선해서 뭐 한다 이런 얘기를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사업 계획서에 녹아 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대단하긴요. 장당님이 더 대단하시지. 하여튼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자체가 너무 트렌드에 맞지 않거나 참신하지 못하거나 독점적이지 못할 경우에도 탈락이 됩니다. 따라서 아이템 선정할 때 트렌드에 맞게, 이거는 뭐냐면 사업 신청서 쓸 때 보면
사업 분야 같은 걸 선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세한 용어는 나중에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 분야에 보면 이건 뭐냐면 정부가 요 분야가 잘 나갈 것이라고 이제 그 분류를 설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 분류에 선정할 수 있는 기술이어야지만 트렌드에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리 봐도 우리가 만들려는 아이템은 그 정부에서 내세우는 그 기술 분류에 속하지 않아. 그거는 트렌드를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즘은 다 그 홍채인식 그 같은 게 뜨잖아요. 그죠? 홍채인식 같은 게 뜨는데 홍채인식이 뜨는데 안면인식이 세계 최고야. 의미가 없는 거죠. 이미 지금은 다 스마트폰 시대인데 그 저기 옛날 그 폴더폰 기술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건 참신하지 못하고 트렌드에 맞지 않은 거죠. 핸드폰의 핸. 마지막으로는 그 지원 사업을 적당히 정확한 딱 맞는 지원 사업을 선택하지 못한 경우죠. 과제 성격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고 지원 사업과 신정 기업이 부합한지를 확인해가지고 될 때까지 여러 가지 과제에 계속 신청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못했을 경우에 탈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 같은 컨설턴트들은 업체가 선행평가를 탈락하지 않도록 검수를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는 계속 검수를 해드리는 거죠. 맞아, 일부러 얘기하고 있어요. 핸드폰에 핸. Put your hands up. 네, hands up. 네. 다음 질문은요. 예. 연합회님을 위해서 딱 하나 뽑아왔습니다. 식품 제조 프랜차이즈 관련 자금이 있는가요?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셨어요. 아까 답한 것과 똑같은데요. 식품 제조 프랜차이즈만을 위한 특화된 정치 자금은 없습니다. 자금이 기업에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기업의 자금의 조건을 맞추는 겁니다. 상가연합회님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딱 통하는 거야. 일단. 그래서 정책자금은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융자지원금과 무담보, 무이자, 무상환 조건을 지원되는 정부 출연금이 있습니다. 융자는 반드시 담보가 있어야 하고요. 후자는 기술 아이템이 있어야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음식점이라 해도 그냥 융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뭔가 세계적으로 세계 최고의 요리 기술이 있거나 특허가 있는 요리 비법 같은 게 있다면 출연자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자금에는요, 이제 자유응모 자금에는 중기청이 2억 원짜리 제품 서비스 기술 개발 사업이 있고요. 5억 원 지원에 구매 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6억 원 지원에 혁신기업 기술 개발 사업 지원 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 잘 활용하시면 식품 제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식품 제조입니다. 식품 제조. 식당이 아니고. 다음 질문은요. 해외 진출 자금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해외에서 설비나 플랜트를 대규모로 건설하는 데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가 있답니다.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쪽에 가깝다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수출금융과 중기청의 해외 구매 조건부 과제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저희 오늘 추천 과제 중에 하나고요. 해외 설비나 플랜트를 대규모로 건설하는 데 지원한 정부 지원 자금을 제일 잘 활용한 사람이 누굽니까? 최순실. 다 빼먹었어. 나쁜. 막가농보는요. BJ 몽치샵에 물건이 아직 안 들어오고 있어가지고요.
그냥 큐피타컴에 있는 제품 하나 갖고 왔습니다. 와이즈 와이프 향균 다용생주. 와이즈 현명한 아내의 향균 다용생주입니다. 행주가 국수 같아요. 예, 국수발 같네요. 그죠? 자, 이번에는 또 하나, 예, 배워봅시다. 제가 지난주 방송 때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사학계획서를 작성을 하는 걸 저희가 검수해드리고 나서 접수는 업체에서 직접 해야 하는데, 업체가 접수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사학계획서 작성하는 방법부터 접수하는 방법까지 몇 차례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할 코너는요, 중소기업청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할 거고요. 2017년도 중소중견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사학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요령을 하나하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시면 사학계획서 쓰는 법과 온라인을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겠죠. 예. 이건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 중기청에서 배포하는 자료입니다. 일단은 정책과제는요, 이 추진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저희는 이제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으니까 중기청 과제를 주로 설명을 드릴 거고, 예로 중기청 과제는 사업 총괄은 중소기업 청에서 진행하죠. 중기청. 그리고 이제 그 지역별로 총괄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중소기업청 있죠.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경기지방중소기업청, 부산지방중소기업청 같은 지역마다 중소기업청이 있어서 그 중소기업청들이 그 지역을 총괄해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 중소기업들은 서울지방중소기업청에서 이제 같이 사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업을 진행하는 주관기업이 바로 이제 업체입니다. 실제 과제를 진행하는 주관기업 업체죠. 마우스가 보이시나? 이 주관기업이 혼자 할 수도 있고, 참여기업과 위탁연구기관을 포함한 컨소시엄으로 진행할 수 있죠. 공동개발기관이 포함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여기 이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기정원이라고 하죠. 위탁기관이 주관기업뿐만 아니라 참여기업에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예, 이거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거 중소기업청에서 배포한 자료라서 맞는 자인데, 저는 중소기업청보다 당당님을 더 믿습니다. 연합회님. 아씨! 날씨가 일교차가 너무 커서 감기 걸리겠어요. 아무래도 조심해야겠다. 다들 감기 조심하세요. 자, 뭐 어쨌든 다음 순서는요. 이게 이제 실제 사업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사업 계획이 공고가 되죠. 이건 어디서 공고합니까? 중소기업청에서 공고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청 관련된 사업들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사업도 있는지 쭉 나옵니다. 그 사업 계획을 보고 업체가 과제를 신청합니다. 창업성장 과제나 구매조건부 과제 같은 다양한 과제를 신청하겠죠. 그러면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곳의 평가위원회에서 서면평가를 먼저 해요. 그 서류를 먼저 평가를 하죠. 그리고 나서 해당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현장평가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그 해당 지역에는 지방 중소기업청에서 그 과제를 신청할 업체에 찾아가서 현장을 평가한다는 거죠. 신청한 내용하고 실제 기업의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이런 평가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전문기관의 평가위원회에 그 기업의 과제 책임자, 그러니까 주로 대표나 연구소장님이죠. 가서 발표를 통해서 하는 대면 평가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차례 평가가 진행이 되면 신규 지원 과제로 선정이 되고요. 선정이 되면 그 주관기관과 함께 그 전문기관이 협약을 하게 되고, 협약을 하고 나면 실제 자금을 지원받으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감기가 살짝 들었어요.
내일 3일짜리 그냥 감기약 먹고 집에서 푹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 절차는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서면평가가 있고요. 서면평가는 사학객서의 충실성,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되고요. 발표는 없습니다. 이거는 현장평가는 지방중소기업청에 나오는 거고, 대면평가는 전문기관에서 하는 거고, 발표가 30분이고 질의응답이 30분이네요. 이 시간을 꼭 맞춰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시간을 오버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얘기한다고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정이 되면 이렇게 관리가 돼요. 일단 협약을 할 거고요. 계약을 하는 거죠. 협약이 되고 나면 사업비를 집행합니다. 중소기업청은 다 전자협약이죠. 온라인에서 이렇게 협약하는 거고, 사업비를 연차별로 지급을 하고요.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사업비 집행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업계획서에 제가 이거 외주개발비를 얼마 쓰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집행이 됐으면 그 내용, 그러니까 이거 집행이 됐습니다고 중기청에다가 요청을 하면 그 이제 중기청에서 이제 자금을 집행하는 식으로 직접 집행하는, 예전과 같이 업체 통장에 바로 돈을 꽂아주는 방식은 아니에요. 사업계획서 쓸 때 꼭 쓸 수 있는 내용으로 쓰시면 돼요. 그 진도를 점검을 하고요. 사업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 모니터링도 계속 합니다. 그 사업이 1년으로 끝나는 사업이 있고요. 2년 넘게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개발기관에 따라서 그 중간중간에 진도 보고를 합니다. 진도 점검해서 계속 할 건지도 결정하고요. 그 1년밖에 안 됐어, 2년짜리 사업을 1년밖에 안 했어도 너무 엉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중단할 수 있는 거죠. 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회사가 문이 닫았는데 계속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사업비를 과다하게 쓰고 있는지는 아닌지, 뭐 여러 가지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 합니다. 사업비 한꺼번에 일반은 안 나와요. 1년 단위로 지급되는데 포인트로 지급이 된다는 거죠. 중기청은 카드처럼 되는 거죠. 카드. 제 통장에 돈이 현금을 도는 게 아니고 쓸 수 있는 이제 그 포인트로 들어와서 이 포인트로 여기에 써주세요 그러면 거기 중기청에 대신 돈을 지불해 주는 형태입니다. 왜냐면 초기에 예전에 이런 정부 자금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뭐 차를 사고 집을 사고 이런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세금이라서 막 쓰진 않아요. 포인트 환전을 하는 인간도 있죠. 하려고 많은 업체들이 시도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그 지난주에 그 Q&A 중에 사업비 환수를 질문하신 분이 계셨는데,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되면 최종적으로 최종 평가와 사후 관리를 합니다. 최종 평가를 통해서 이 사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성실 실패했는지 이런 걸 다 해가지고, 성공했으면 정액 기술료, 경상 기술료를 그 최대 4년간 정부 출연금의 10%에서 20%를 납부합니다. 중소기업이니까 10%겠죠? 예. 실패한 경우도 이제 귀책 사유가 이제 그 업체에게 있으면 그 이제 다음 이제 그 사업 정치자금 사업에 참여를 못하게 한다거나 출연금 환수하거나 환수 조치가 있어요. 그리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성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고요. 성과 조사를 해가지고 이 자금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를 갖다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야겠죠, 자기들도. 이런 내용들은 그 기정원 사이트에 그냥 주는 거 아니죠. 이 돈이 다 세금이에요. 우리 세금을 막 주면 안 되죠. 이렇게 그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최고 권력자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최순실이가 다 빼먹었잖아요. 그죠?
다음 순서는 추천 과제입니다. 네. 아까 저 Q&A 중에 이런 게 있었잖아요. 해외 지원 자금. 솔직히 요즘 같은 세상에 정신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이라면 정부를 그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봐도 잘못한 거니까. 첫 번째 과제는요. 지난주에도 소개했던 건데요. 중국 난린 3기 광장 백화점 입점을 위한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아까 그 Q&A에서 나왔던 건데요. 해외 지원 사업 중에 그 해외 수출을 하게 되면 수출금융,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수출금융 융자라든지 중소기업청 진행하는 구매조건부 해외 수요처 과제를 진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수출 계약서가 필요하죠. 수출 실적이 필요하죠. 바로 이번에 하는 이 중국 난닝 3기 광장 백화점 입점 지원이나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이 바로 그 수출 계약서를 받아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핵심은 이 집점을 통해서 수출 계약서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수출 계약서 가지고 융자도 받을 수 있고 구매 조건부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스낵푸드점도 가능합니다. 할 수 있어요. 입점하셔야 돼요. 입점. 중국에. 중국 가서 사업하시게? 좋죠 뭐. 아, 맞아요. 한일 떡볶이 한물 갔어요. 근데 중국에서. 워낙 많이 가 있어서. 약간 특이한 떡볶이를 만들면 되겠죠. 가서 만드셔야죠. 그러면 떡볶이를 만드는 요리사가 안 가면 누가 갑니까? 만들수만 떼돈을 버실 겁니다. 한번 자세한 내용 한번 살펴보세요. 네. 원래는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라고 하는 건데 한번 보시고요. 참고하시고요. 또 다른 추천 과제는 뭐가 있냐면요. 저희 그 코텔에서 진행하는 성공적공부 후불제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딱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성공을 할 경우에만 후불제로 그 수술 지원한 저기 협회발전 지원금 후원금을 내는 거죠. 성공하지 못했을 경우는 돈을 안 내도 되는 겁니다. 뭐가 있습니까?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확인, 이노비즈 확인, 그리고 융자나 보증 신청. 창업자금 받아주세요. 예. 협약을 하십시오. 협약. 융자는요. 융자는 3%, 출연금은 5%. 성공적품 후불제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도 정신민 카페에 다 올라와 있어요. 거기 보면 자세하게 협회 발전 얼마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상담하시고 전문위원 선정하셔서 협약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릴레이 무상방문 맞춤 컨설팅 지원 사업이 있죠. 이거는 뭐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연 우리 회사는 R&D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궁금해요. 그래서 그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고 하는 경우가 신청하시면 저희 전문위원님들이 무상으로 방문해서 컨설팅을 하고 그 그 가능 여부를 보고서 작성해 드립니다. 아, 그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네. 헷갈렸어요. 릴레이 무상 방문 맞춤 컨설팅은요. 가서 기업부설 연구소, 벤처기업, 이노비즈, 정책사회 컨설팅을 정책 금융 컨설팅을 무상으로 컨설팅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무료니까요. 한번 받아보세요. 필요하시면. 그리고 이제 마이크 방향. 네, 아유 콧구멍에 들어갈 뻔했어요. 예.
민간 및 정부 투자금 조달 맞춤 코칭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 투자 및 정부 투자 자금을 받아주는, 조달해주는 코칭 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투자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그 사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협약을 진행. 또 하나는 성공 보장형 무상한 정치자금 조달 맞춤 성공 보장형이죠. 성공을 보장을 시켜주는 사업이죠. 그게 뭐니까 보증금입니다. 보증금을 내고 성공을 했을 때까지 해주는 겁니다. 뭐 만약에 이제 코테라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이제 성공 보장형 협약도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와, 조금 더 열심히 준비했더니 10분을 더 넘겼네요. 네. 협회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22가지 사업이 있어요. 22가지 맞나? 네, 아마 22가지 사업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별의별 사업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그 기업 R&D 지도사 그 양성 과정도 그 중에 하나의 사업이고요. 22가지 더 있대요. 하여튼 되게 굉장히 뭐 팔로 지원 사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정식 및 카페에 다 있어요. 이 사업들을 정식 및 카페 정회원이 되시면 다 활용하실 수 있고 저희 기업 R&D 지도사가 되면 이 22가지 사업을 가지고 기업들 도와드리고 돈도 벌 수 있는 거죠. 요리학원은 내가 볼 때는 좀 아는 것 같아. 하여튼 잘 하시고 기왕 선택하신 거니까. 초콜릿 좀 뭐라 퐁듀 해 먹어야 초코 퐁듀 해 먹어야겠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참 그리고요. 제가 이거 물어보실 것 같아서 테스트로 이제 일단은 팟캐스트 채널은 개설했어요. 채널은 개설해가지고요. 그 아이폰은 팟캐스트 어플을 통해서 코테라의 정자쇼. 코테라는 한국기술개발협회고요. 정자쇼는 정책자금 쇼죠. 정책자금 쇼. 코테라의 정자쇼라고 하는 팟캐스트 채널을 개설했고요. 현재는 지금 테스트 방송만 오픈해놨고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코테라 정자쇼만의 그 오리지널 콘텐츠를 이제 제작해서 업로드만 하면 됩니다. 제작은 한 거 이제 채널을 개설했으니까 제가 하는 방송을 오디오로 한번 올려봤고요. 벤처기업 확인 알아보기 뭐 다른 방송이요. 현재는 아직 출연진 확정은 안 됐고요. 일단은 테스트 방송이라서 채널이 잘 운영이 되는지 확인하려고 올려놓은 거고요. 아무래도 제가 이거 변환만 하면 이거를 제가 들어보니까 화면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더 답답하더라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잖아요. 그 버스 같은 걸 타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막 통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저는
지금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리는데 상대방의 목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것처럼 방송하시는 분이 자, 이 화면에 있는 이거 무엇을 설명 막 하면 화면이 안 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한 것 같아서 그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한 내용을 그대로 올리는 거는 답답해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전 오디오 전용 방송을 곧 만들 겁니다. 그래서 3월부터는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채널을 만들어졌으니까 컨텐츠 만들어서 업로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가 연합회님 궁금하시면 팟캐스트 어플 통해서 코테레 정제쇼를 구독 신청해 놓으세요. 지금 2명이 구독하셨네요. 그죠? 준비가 다 되면 오픈 이벤트를 할 거예요. 구독 이벤트를 할 거고요. 하여튼 지금 진행 상황을 알려드리려고 네. 빅먼이 시간이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주님이 지금 시간 조율하고 있고요. BJ 해피님도 저 신혼여행 갔다 오시는 대로 바로 합력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아마 잠깐 출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생각은 저희 멘티 기업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고 있는지를 좀 오디오에서 들을 수 있게 좀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도 많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연합회님도 게스트로 참여하면 참 좋은데. 하여튼 진행 상황 말씀드렸고요. 또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없으시면 카운트하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자, 감기들 조심하세요. 저 감기 때문에 내일 병원 가야겠다. 19, 8 초콜릿 8개? 아닌가? 5, 넷, 셋, 둘, 하나. 다음 주 3월에 만날게요. 오늘 방송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지 이게?